자, 무슨 소리냐? 좀 전에 ER 이렇게 표시해서 했잖아. 근데 어차피 ER이라는 건 똑같은 값이 곱해졌다 개념인 거지. 그리고 양변에 똑같이 ER을 곱하면 무시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도 돼? 그냥 여기를 A, B, C로 그냥 고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똑같은 논리예요. 자, EB, A, C죠. 그럼 A 대 B 대 C는 사인 B 대 사인 A 대 사인 C랑 같지? 물론 비율이니까 여기에 곱하기 얼마 곱하기 얼마 곱하기 얼마가 똑같이 돼 있을 거야. 근데 어차피 양변에 그거 나눠버리면은 끝이. 오케이. 끝이. 쭉 끝.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자, 3번에서 실수 하나하나 한번 물어보자. 자, 각 A 대 각 B 대 각 C는 3대 4대 5입니다. 그럼 역시 A 대 B도 A 대 B 대 C도 3대 4대 5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 틀려? 맞아? 자, A 대 B 대 C랑 뭐랑 같다고?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같다고? 그거야? 아니야. 각 A, 각 B, 각 C가 3대 4대 5인 거지 사인 값이 3대 4대 5라는 소리 아니에요. 저거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저거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긴? 여러분 삼각형이잖아요. 각 A, 각 B, 각 C 더하면 얼마? 180도입니다. 그 180도 전체를 몇 대 몇 대 몇으로? 3대 4대 5로. 그럼 비율로 따지면은 몇 분할하라는 소리야? 다 더하니까 12개로 분할하는 소리죠? 그럼 18을 12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은 1당 얼마씩 채우면 되는 거야? 15도씩 하면 되나요? 15? 그럼 15도씩이니까 3칸 하면 얘 45도 갑니다. 4칸 하면은 60도. 7칸 하면은 5칸 하면은 75도. 이렇게 됩니다. 납득되나요? A 대 B 대 C가 3대 4대 5래. 근데 그 총합이 180도니까 각각의 3칸, 4칸, 5칸이 차지하는 비율이 45도, 60도, 75도다. 자, 그때 뭐 구하라 했어? A 대 B 대 C 구하라고 했죠? 그럼 A 대 B 대 C는 뭐랑 같다고?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니까 사인 45도 대 사인 60도 대 사인 75도랑 같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얘네 둘은 알고 얘는 모르지만 문제도 알려줬다. 그럼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사인 75도는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다. 뭐 이대로 끝내도 좋고 분수가 싫다면 4를 곱해서 2루트 2대 2루트 3대 루트 6 더하기 루트 2다. 이렇게까지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것도 답이고요. 이것도 답입니다. 차이점 알겠어요? 이거 바로 A 대 B 대 C로 못 간다는 거.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인 거야.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런 느낌이고 그 옆에 거 똑같아요. 11-2번 한번 볼게요. 다음 등식이 성립하면 보래. 뭐 가지고 풀면 돼? A 대 B 대 C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다. 이거 가지고 풀란 소리예요. 자, 1번 보니까 어떻게 했어? C에다가 내가 사인 A의 제곱, 여기는 사인 B의 제곱, 이쪽은 사인 C 곱하기 A 사인 A, B 사인 B. 자, 그럼 뭘 안다고?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임을 알지? 그래서 이 사인 제곱을요 뭐로 그냥 고치면 되냐? A 제곱으로 고치면 돼. 근데 비율이니까 바로 가면 안 될 수도 있잖아. 애매하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 사인 A를요 한 KA라고 보시면 돼요. KA. 근데 제곱이니까 여기도 제곱 붙이면 되겠지. 사인 B도 비율이니까 K를 곱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런 누른 거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A 대 B 대 C란 소리니까. 그러니까 얘가 KA고 얘가 KB고 얘가 KC면 A 대 B 대 C 맞죠? 그래서 얘를 그냥 KA, KB, KC로 쓰겠다는 소리야. 근데 이 다음 논리는 이거 풀고 얘기해줄게요. 자, 그럼 해볼게. 그럼 똑같이 논리로 C 대신에 뭐라고 써? KC. 자, A 대신에 뭐라고 쓰기로 했어? KA. 여기도 사인 B 대신에 KB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K제곱 둘 다 있죠? 이렇게 곱한 K제곱, 이렇게 곱해도 K제곱이지. 그 K제곱은요 어차피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약분이 돼버려요. 그럼 결론은 뭐냐? 이런 문제 나오잖아. 좌우 비교할 때 사인 A, 사인 B, 사인 C 대신에 그냥 바로 뭘로 가도 돼? A, B, C로 고쳐서 써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C고요.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자, 우변도 어때요? 여기 C고요. 여기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그럼 둘은 똑같은 값이구나. 확인이 됐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나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어차피 A 대 B 대 C고 어차피 좌우변에 있는 비율은 약분이 될 거니까 그냥 바로 A, B, C로 바꿔서 봐도 문제될 건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대로 이번에 적용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X제곱에 사인 제곱 이게 개수죠. 그리고 2X에 사인 A, 사인 B 그리고 뒤에는 사인 제곱 C, 사인 제곱 A, 사인 제곱 C. 자, 그냥 얘는 뭐예요? 2차 방정식이래요. 2차 방정식이야. 적혀있어. 근데 얘가 중근을 갖는데 그냥 뭐 생각할 것도 없지. 중근 2차 방정식 중근 갖는다? 판별식이 0이다. 그럼 이거 보라는 소리야. 그렇구나 하면 되고 보면 돼. 그럼 판별식 써볼게. 그럼 가운데 거의 개수는 2 곱하기 이거니까 짝수 맞죠? 그럼 저거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럼 사인 제곱에 여기가 사인 제곱 A 사인 C의 제곱 여기 0인 겁니다. 자, 이건 지금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지. 그냥 판별식만 쓰고 끝이에요. 자, 근데 이 부등식을 풀 건데 지금 사인 A 잔뜩 있고 사인 B, C 다 있잖아. 근데 위에서 얘기했죠. 어차피 사인들의 비율은 뭐랑 같다? A 대 B 대 C랑 같고 그때 비율 관계는 어차피 똑같이 유지되기 때문에 얘 A, 얘 B. 그럼 얘는 뭐라고 쓰는데? A 제곱. 얘는 A 제곱. 얘는 C 제곱.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 얘는 A 곱하기 B의 제곱이니까 A 제곱 B 제곱이고요. 이쪽은 A 제곱에 A 제곱 더하기 C 제곱이죠? 는요. 그럼 A 제곱은 0은 아니잖아. 그럼 뭐 해도 돼? 약분해도 되겠지? 그럼 남는 건 뭐예요? B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넘겠죠? 무슨 삼각형이다? 각 B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써도 되고요. 변 B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입니다. 뭘로 쓰나? 답입니다. 알겠나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냥 중근 갔는데 판별식 역 썼더니 사인으로 이루어진 등식이 나왔어. 근데 사인의 B나 A, B, C, D의 B나 똑같으니까 변의 B로 고쳐서 봤다. 그 얘기고요. 자, 11-3에서 진짜 공식만 냅다 쓰는 스타일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각 A가 30도야. 변 A 길이는 2야. 변 B의 길이는 2루트 3이야. 자, 원래는 그려보면요. 이거 사실 바로 보이거든요. 근데 안 그리고 풀 수 있다고. 왜? 우리는 사인 법칙을 배웠으니까. 접목시켜볼게요. 사인 법칙 아시죠?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다. 사인 법칙. 할 수 있지? 그냥 이게 진짜 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풀인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얼마야? 2분의 1이죠? 이 약분하면은 사인 B가 얼마가 나온다? 2분의 루트 3이 나오더라. 계산. 뭐예요? 자, 그럼 B가, 사인 B가 2분의 루트 3이래. 그럼 몇 도가 있죠, 일단 대표적으로? 60도가 있습니다. 근데 또 있어요. 60도가 가능하고요. 또 뭐도 가능하냐? 120도도 가능해요. 이거 빼먹으시면 안 돼요. 60도만 가능한 게 아니고 120도도 됩니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 둘이 합해서 180도잖아. 그럼 둘의 사인 값 같아요. 사인 60도랑 사인 120도 둘이 값이 같습니다. 어차피 얘네가 삼각형 내각이잖아. 그럼 삼각형 내각은요 무조건 180도 안에서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4분면을 치자면 1, 4분면, 2, 4분면 내에서만 나와. 그럼 그때 사인 값은 무조건 플러스로 나와요. 예각이든 둔각이든. 그래서 사인 값은 웬만하면 두 개가 항상 쌍으로 나옵니다. 근데 코사인은 2, 3분면으로 넘어가면은 음수가 되잖아. 1, 4분면일 땐 양수고. 그래서 코사인은 그래도 하나만 나와요. 양수든 음수든. 자, 그래서 B의 크기는 저렇게 나오고 그때의 C와 나머지 C의 길이까지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거까지 완성을 해볼게. 자, 그럼 첫 번째 각 B가 60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B가 60도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30도, 60도니까 각 C는 얼마겠어요? 90도가 되겠죠? 그럼 이러면 직각삼각형이 완성이 되겠네. 그럼 뭐 나머지 변의 길이는 뻔하죠. 30, 60, 90이니까 1대 2대 루트 3이겠죠? 그럼 1대 2대 루트 3이구나. 루트 3. 됐고요. 자, 근데 B가 뭐여도 된다고? 120도여도 된다고? 그러면은 A가 30도, B가 120도니까 C는 뭐일 수밖에 없어? 30도일 수밖에 없지? 그럼 30도, 30도 나왔네.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A랑 C는 길이가 같아야겠네요. 그래서 요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요. 요 삼각형이 될 수도 있다.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한 겁니다. 느낌은 알겠나요? 자, 코사인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한 번만 좀 더 잠시만 사인 법칙을 냅다 쓸 수 있는 게 없다. 코사인 법칙 하고 가야겠다. 코사인 법칙부터 해야겠네요. 코사인 법칙 할게요 이제. 자, 코사인 법칙을 배우면 알겠지만 이게 활용도가 훨씬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인 법칙을 우리가 계속 이제 간과를 하게 돼. 외접원의 반지름이란 키워드가 있잖아. 그럼 사인 법칙 이거 100% 알거든? 근데 그 키워드가 없으면 사인 법칙을 써야 되나? 약간 이게 잘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써준 경우를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인식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코사인 법칙을 보겠습니다.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법칙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코사인 법칙 배운 적 있나요? 물론 대수를 했으면 당연히 배웠겠지만 대수 안 했었다고 치고, 그럼 대수 배우기 전에 코사인 법칙을 쓴 적 있나요? 있어요. 뭔 소린가 싶죠?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 60도가 있고요. 여기 길이를 4라고 할까? 여기 길이를 6이라고 할게. 자, 여기 길이 구해봐. 이런 문제 나왔어. 중3에 나오죠, 이런 거? 이거 뭐 어떻게 풀어? 여러분 중3 거 다 그래도 했잖아. 물론 이번 2학기 범위긴 한데
알죠? 알지? 어떻게 했어? 수선을 내립니다. 그럼 뭐가 생긴다? 특수각이 생기네. 그러면 여기가 1대2 대 루트 3이니까 요만큼이 2고요. 요만큼은 2 루트 3이네요. 그럼 여기 얼마야? 4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12, 여기가 16 더하면 28, 루트 28. 뭐 유리화까지 해놓으면 2 루트 7. 풀었죠? 이거 풀 수 있지? 맞죠? 이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응? 응? 이미 할 줄 알던 건데? 이게 근데 코사인 법칙이라네? 맞아요. 그냥 이 방금 풀이로 이 2루트 7을 구하잖아. 이거를 앞으로 공식으로 외워서 쓸 거야. 그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럼 써볼게요. 어떤 형태인지. 자, 지금 요 그림을요. 문자로만 바꿔서 쓰면 돼요. 여기를 뭐 B라고 할게요. B. 여기를 A로 할까? 여기 C로 할까? 그냥 A로 하자. 할게요. 자, 그럼 여기 마주 보이는 게 누구야?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갈 거지? 자, 그럼 방금 했던 거를 이제 공식화 시킨 거라고 했어. 그럼 방금하고 접근이 똑같으면 되겠죠? 그럼 뭐해? 수선 내림. 방금 한 거 할 거야? 그 이 수선 내린 상태에서 여기를 편의상 H라고 할까? 자, 요 그림을 그대로 적용할 거야. 자, 이 다음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수선 내렸을 때 여기 60도인 걸 아니까 이 4라는 길이를 가지고 이 밑변과 높이를 얻었지. 똑같이 갈 거예요. 자, 이 C라는 길이를 가지고 요 AH의 길이와 BH의 길이를 얻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얻냐? 바로 사인 코사인을 이용합니다. 사인 A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직각삼각형이니까 사인 A 쓸 수 있죠. 그럼 사인 A는 C분의 BH. 괜찮죠? 자, 그로 인해서 얘를 어떻게 쓰면 돼? BH는 C 곱하기 사인 A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치? 자, 똑같은 논리로 코사인 A를 한번 적어볼게. 자, 코사인 A는 C분의 AH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AH의 길이는 뭐라고 써도 돼? C 곱하기 코사인 A라고 써도 되겠죠. 자, 지금 뭐 하는지 보여요? 이 4를 가지고 얘네 둘 구했지. 그거 한 거야. 이 C를 가지고 얘네 둘 구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 요쪽 직각삼각형으로 와서 피타고라스 썼어요. 똑같아요. 요쪽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쓸 거거든? 그럼 CH 알죠? 아니, BH 알죠? BH? 근데 이제 뭘 알아야 돼? CH를 알아야 되지. 그럼 CH 써볼까? 그럼 CH는 어떻게 쓰면 될까? B에서 이거 빼면 되잖아. 아까 6에서 2 빼서 4 그랬잖아. 똑같죠? 그럼 CH의 길이는 B에서 AH 빼면 돼요. C 곱하기 코사인 A.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 피타고라스 한번 써보자. 피타고라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은 밑변 얘죠. B C 코사인 A의 전체 제곱이고요. 더하기 이거죠. C 코사인 A의 제곱. 전개해볼게요. 자, 앞에 거의 제곱 둘이 곱한 거 마이너스 2BC에다가 코사인 A 뒤에 거의 제곱 그럼 C제곱에 코사인 A 제곱이죠? 자, 그 다음 얘 제곱하면은 C제곱에 코사인 제곱이죠? 네? 얘 사인이구나. 소리. 얘 사인은 또 사인 제곱. 자, 그럼 이 둘을 C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 C제곱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인 거 보여요? 그럼 그게 그냥 이게 얼마예요? 1입니다.
됐어? 그럼 남은 거 써볼게. b제곱 썼어? 그럼 위에 써도 되는데 c제곱을 먼저 쓸게요. c제곱 먼저 쓰고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다. 썼죠? 보여요? 뭐가? a제곱이. 이게 공식입니다. 납득되나요? 아직 뭔가 쉽지? 자, 봐봐. 여기에다가 접목을 시켜볼게요. 세팅을 좀 지우고. 여기를 지금 몰랐어. 그 뭘 알아? 지금 두 변각, 그 끼인각 60도를 아는 상태인 거지. 두 변각 끼인각 60도를 알아. 자, 여기 공식을 봐. a제곱이죠. a제곱 b제곱이죠. c제곱이지. 그 다음에 bc죠. 코사인이야. 끼인각 코사인이지. 그럼 뭐야? 내가 b랑 c 알고 코사인 a 알면 뭐 구할 수 있다? a제곱 구할 수 있지. 이 코사인 법칙이에요. 저기 정확히 전복이 되겠죠? 자, 그럼 봐봐. 자, 여기 x라고 하면 x제곱은 그래서 b제곱 c제곱 제곱 그럼 16 더하기 36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6 그리고 코사인 a 코사인 60도 얼마? 1분의 1. 오케이? 여기 약분하니까 24. 그럼 빼면은 남는 거는 28. 그럼 x제곱이 28이니까 x는 얼마? 1루트 7. 구했지? 이게 코사인 법칙이야. 아까랑 똑같은 과정인데 아까는 뭐야? 이 증명 과정 있지, 증명 과정. 이 증명 과정처럼 수선 내려서 열심히 계산을 했던 거고, 그럼 그 과정을 미리 해놨으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 공식만 떼와서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 과정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이해되시죠? 이것도 쓰긴 합시다. 그럼 이거 잠깐 두고요. 그럼 역시나 공식을 써드리겠습니다. 요거 이게 공식이에요. 요거. 자, 근데 기준이 되는 게 지금 어디로 봤어? A로 봤잖아. 그러니까 각 A를 이용했겠죠. 근데 꼭 A만 있어? 아니지. 뭐도 있어. P도 있고 C도 있을 거 아니야. 나머지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 그럼 B제곱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가 B로 바뀌었지. 얘들의 순서만 바꾸면 돼요. 그럼 B가 기준이 됐으니까 나머지 두 변이 뭐야? A랑 C겠죠? A, C. 그리고 B랑 마주보고 있는 게 누구야? 각 B겠죠? 코사인 B. 똑같이 여기가 C제곱이 왔어. 그럼 나머지 두 변이 A랑 B겠지?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에 마주보고 있는 거 코사인 C겠지? 이게 공식. 당연한 얘기를 한 거죠. 이 하나는 증명을 했으니까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여기랑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 돼.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 세 개 다 외울 거야? 바보지. 이거 세 개 일일이 따로따로 외우면 그냥 하나 외우면 나머지 둘은 다 자연스럽게 파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이거를 약간 변형한 공식도 있어. 변형한 공식. 이 공식을 변형한 거야. 일단 써볼게. 자, 코사인 A만 관점으로 봐봐. 코사인 A는 코사인 A 있죠? 그럼 얘만 한쪽으로 둘 거야. 그러면은 얘를 넘겨. 그러면 2bc 코사인 A가 좌변에 있겠죠? 그럼 A제곱 1로 넘겨. 그리고 코사인 A만 놔둬. 그럼 분모에 뭐가 생긴다?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생기겠죠?
그 다음 뭔 짓을 또 해도 돼? B를 가지고도 해도 되겠지. 코사인 B는 똑같아요. 근데 얘 봐봐, 얘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 A였으면은 이 BC분의 B제곱 C제곱 A제곱이었지. 그럼 B를 기준으로 하면 양옆이 뭐겠어? AC예요. 이 AC분의 각각 제곱 A제곱 C제곱, 그 다음에 마주 보이는 B제곱 빼기. 하나 더. 코사인 C는 양옆에 있는 게 AB겠죠? 그럼 2AB분의 A제곱 B제곱 하고 마주 보이는 거 C제곱 빼요. 자, 변형 공식도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이 될 거야. 아니 얘 알면 바꿔서 얘 만들면 되잖아. 얘만 외우면 당연히 나오겠네, 이 변형 공식. 얘 따로 외울 필요 없겠네. 근데 아니에요. 얘 아까 좀 전에 외우라고 했죠? 얘 외우면 밑에 거는 그냥 당연히 따라오면 되고, 얘 있죠, 얘 외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바꿔서 얘를 만들자가 아니라 그냥 이것도 외울 거예요. 얘 외우고 얘 외우세요. 그리고 밑에 두 개는 그냥 따라오는 거야. 왜 두 개를 다 외워야 되냐? 저 하나 외우기도 벅찬데, 하나 외우기도 싫은데, 왜냐면 쓰임새가 좀 달라요. 주로 이 공식은 언제 쓰냐? 변의 길이 구할 때 사용합니다. 쓰는 공식이고요. 그럼 이 공식은 언제 쓰겠어? 삼각비 구할 때 씁니다. 사용처가 다르고 그때 필요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구분해서 외우는 게 훨씬 좋아요.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네. 그럼 이 공식을 머릿속에 인지를 하잖아. 그럼 이 공식을 쓰려면 뭐가 필요하지? 똑같이 문제에서 코사인 혹은 사인 탄젠트를 구하라고 해. 그럼 이 공식을 써야 하네. 그럼 이 공식을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에 대한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 두 공식은 같은 식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외울 때는 둘 다 외울 겁니다. 난 학생 때 기억은 안 난다. 너무 오래돼서. 둘 다 외웠나? 하나만 외웠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걸 이제 다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소개를 할 때는 두 개를 따로 알고 있는 게 무조건 더 좋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얘를 한번 좀 적어볼게요. 이거 뭐 예시는 굳이 안 적어도 되겠죠? 뭔 느낌인지 아시죠? 이거는 중3 때 한 거니까 그럼 얘는 지우고 요 증명 과정과 공식 뭐부터 쓰든 상관없는데 뭐 증명을 뭐 굳이 너무 중요하게 안 다루고 싶다면 얘를 좀 비중 크게 쓰고 얘는 그냥 옆에다가 작게만 써놓으세요. 뭐 순서는 얘부터 쓰든 얘부터 쓰든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얘는 그냥 뭐 그냥 가볍게 그냥 써놓고 얘를 좀 잘 보이게 써놓으세요. 공식 두 개를. 증명 과정은 그냥 뭐 간단하게 이렇게 대충 해놓고 공식을 아주 큼직하게 눈에 띄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모르겠다. 어? 그래서 공식 하나 저거 쓸 때는 하나를 먼저 써놓고 나머지 두 개는 그거에 맞춰서 직접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서 써봐. 금방 외워질 거예요. 하나만 잘 외우면. 자, 그럼 똑같아요. 이 코사인 법칙을 언제 쓰냐? 아까 해야 하는이라고 적어. 사용해야 하는. 여기도 똑같이 맞아. 사용해야 하는. 자, 아까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상황을 소개를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보고 아, 이거 코사인 법칙을 써야겠네. 사인 법칙을 써야겠네. 이걸 구분을 해야 돼. 근데 보통 코사인 법칙이 쓰여요.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 요거를 베이스로 생각하면 돼. 자, A제곱을 구하고 싶어. 뭐가 필요해? BC 길이와 코사인 A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때 이걸 어떻게 한다?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지는 거야. 너무 확실한 상황이죠? 괜찮죠?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지면 바로 쓸 수 있는 거 보이지?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여기서. 자, 내가 A를 알고요, C를 알고요, 코사인 A를 알아요. 그럼 그거는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될까요? 공식 쓰려면 무조건 각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코사인 A가 주어져 있잖아. 그럼 얘를 무조건 써야 돼. 그럼 봐봐. 코사인 A 알아, 편 A 알아, C 알아. 그럼 B 구할 수 있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게 그냥 숫자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 얘 지금 숫자로 바뀌었어. A도 C도 숫자로 바뀌었어. 코사인 A도 숫자로 바뀌었어. 그럼 뭐가 남아있어? 분자가 B제곱 남았고 B 남았고 상수 남았지. 그럼 이거 B에 대한 뭐가 돼요?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럼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다? 두 변과 그냥 끼인각 말고 어떤 다른 각이 주어집니다. 다른 각이 주어집니다. 지금처럼 그냥 두 개 대입하고 변 두 개 대입하고 각에 맞춰서 공식에 대입하면은 나머지 변의 길이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생기니까 나머지 변도 구할 수 있다. 논리 알겠나요? 그럼 이 둘은 언제 쓰면 되는 거야? 요 공식을 쓰면 되는 거야. 변의 길이 구할 때. 느낌 알겠죠? 자, 세 번째. 요 공식을 언제 쓸 것 같아? 주로. 내가 코사인 A를 구하고 싶어. 코사인 B를 구하고 싶어. 코사인 C를 구하고 싶어. 그럼 뭘 알면 돼? BC A를 알면 되죠. 주로 언제? 세 변이 주어집니다. 느낌 알겠나요? 두 변과 한 각이 주어졌을 때 얘를 쓰겠죠? 세 변이 주어졌을 때 얘를 쓸 겁니다. 여기까지는 납득되시죠? 자, 근데 또 없을 거, 저 공식만 보면 더 없잖아. 또 있습니다. 두 변과, 아니 한 변과, 한 변과 두 각이 주어졌어요. 이때도 이걸 쓸 수 있나? 한 변을 알고요. 두 각을 알아. 그럼 이 공식 뒤에 어디에 쓸 수 있죠? 한 변을 대입하고 각 두 개를 대입할 공식이 있나? 없죠. 못 써. 근데 내가 왜 저걸 써놨냐? 얘는 전제 조건이 깔립니다.
자, 한 변과 두 각을 알지? 그럼 이걸 가지고 앞에서 배운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 그럼 사인 법칙을 쓰면은 뭐가 구해진다? 다른 한 변이 구해지겠죠? 그럼 이제 뭘 알아? 두 변을 알고 각을 알지?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는 바로 코사인 법칙은 못 쓰고 사인 법칙을 써서 다른 한 변도 마저 찾은 다음에 쓰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떻게 인식을 하면 되냐면 삼각형이 하나 주어지면요. 기본적으로 6가지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변 3개, 각 3개. 6가지 정보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중에 3개의 정보를 알면 이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왜? 3변을 알아도 쓸 수 있죠? 2변과 한 각을 알아도 쓸 수 있죠? 그죠? 한 변과 두 각을 알아도 이런 상황이면 쓸 수 있어요. 물론 이때 주의할 건 사인 법칙 할 때 얘기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각들은요, 그냥 각도가 주어졌다가 끝이 아니라 어떤 각? 특수각 혹은 삼각 B가 주어질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주어져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47도 막 이런 거 줬어, 끼인각을. 못 써요. 그때는 이 공식 못 써. 그냥 특수각이거나 삼각 B 자체가 주어진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상황들을 적용시켜 본 겁니다. 괜찮나요? 아, 그리고 143쪽 한번 볼래? 143쪽. 정석이야. 박스 보여? 박스 보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코사인 법칙이라고 해놓고 하나의 공식만 알려줬잖아.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제1, 이 숫자 1이에요. 숫자 1. 제1 코사인 법칙과 제2 코사인 법칙 이렇게 돼 있지. 내가 써준 공식은 뭐만 있어? 제2 코사인밖에 안 써줬잖아. 왜냐? 제1 코사인 법칙 빠졌어요. 교과상으로 빠졌어. 따로 막 공식으로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돼. 근데 저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저 제1 코사인 법칙은요, 여러분들 중3 교재에 은근히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럼 뭔 얘기냐면, 이거는 그냥 외우지 마. 그냥 그런 값다 하고 정도로만 보세요. 여기가 A, B, C고, 여기가 A, B, C잖아. 봐봐. 여기 수선 내리죠. 오케이? 그럼 요 길이 있지, 요 길이. 그럼 C분의 요만큼이 코사인 B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 C 코사인 B라고 쓸 수 있어. 삼각비를 요 삼각형에서 쓴 거야. 그럼 똑같은 논리로 요 삼각형에서 B분의 요만큼이 코사인 C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B 곱하기 코사인 C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코사인 이용 한 거지?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A지. 그게 거기 써있는 제일 코사인 법칙이에요. 얘를 그냥 공식처럼 외우지 마시고요. 안 나와요. 그나마 그려서 좀 판단한다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코사인 법칙 얘밖에 없는 거야. 대신에 변형한 것까지 있겠지만. 근데 이 코사인 법칙은 안 돼. 근데 뭔가 각이나 이런 게 조금 각 혹은 길이가 좀 특수해 보여. 그럼 그려보세요. 삼각형을 직접 그려보면요. 특수각이 포함된 이상한 삼각형이 나올 겁니다. 그럼 물론 얘로 풀 수 있지만 걔는 굳이 외우는 것보다 그려서 그냥 푸는 게 훨씬 낫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빠졌어. 빠진 걸 굳이 우리가 외워서 용량 낭비를 할 필요는 없잖아. 얘는 외울 필요 없어요. 제2 코사인 법칙만, 제2란 말도 이제 안 써. 그냥 코사인 법칙이에요. 코사인 법칙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는 이거 배웠어요. 제1, 제2. 근데 빠졌어. 지금 빠졌어요. 그리고 이 정석이 요놈들은 은근히 이 옛날 거 잘 안 고치려고 해. 약간 뭐랄까 보수적이라고 할까? 책이 굉장히 보수적이라 그 옛날 거를 최대한 좀
끌고 가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것도 쓰세요. 여기다가 코사인 법칙을 언제 사용하는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쓰고 문제로 한번 가보죠. 보여드리죠. (146쪽에) 기본 문제 11-4입니다. 여기 이제 코사인 법칙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1 안 써요. 그냥 코사인 법칙입니다. 코사인 법칙. 자, 우선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는지 한번 보자. 두 변과 한 각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잖아. 그럼 이때는 뭐부터 쓰는 게 맞냐? 사인 법칙부터 씁니다. 사인 법칙 아시죠?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2분의 루트 3이고 얘는 2분의 루트 2니까 여기 2는 그냥 지워도 돼요. 그럼 루트 3 이쪽에 곱해주면 되죠? 그럼 B는 얼마가 나오냐? 여기가 루트 2니까 루트 6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변 두 개 알고 각 알잖아. 그럼 이걸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써주셔도 됩니다. 그냥 코사인 법칙 쓸 거야. 변 두 개 알죠? 그리고 각으로 뭐 하라? 각 B랑 각 C 중에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각 A를 이용할까? 그럼 A는 뭐 어떻게 돼? 둘이 더하면 105도지. 그럼 A는 75도죠. 그럼 75도 잘 알아요? 모르지. 그쵸? 그래서 그냥 B나 C로 가면 돼요. 그럼 B로 가볼게. B. 자, 공식 한 번만 더 써줄게요. B제곱은 B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A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2AC 곱하기 코사인 B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당연하게 이제 외워서 쓰면 돼요. 오케이? 그럼 B 알죠? 얼마야? 6. A는 몰라. C는 4. A 몰라. 이게 C가 4죠? 그리고 코사인 60도잖아. 한 번 더 쓰자. A 모르고 2고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죠? 괜찮나요? 그러면은 한쪽으로 정리하면 2a제곱에 a제곱에 2 약분하고 2a에다가 6 넘으면 마이너스 2는 0이겠네요. 괜찮죠? 그럼 여기서 a는 어떻게 구하면 돼? a는 2차 방정식이니까 해를 구하면 되잖아.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쓰시면 됩니다. 1 풀마 루트 1 더하기 2니까 3이겠죠? 근데 당연히 길이니까 음수일 순 없잖아. 뭐로 택하면 돼? 양수로 택하면 1 플러스 루트 3이다.
느낌 알겠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삼각비에 대한 연습이 좀 돼 있다면요, 요 60도, 45도, 75도 요 그림이 되게 친숙해요.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 45도고 여기 60도. 그럼 보통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반뚝 직각 잘라서 그리죠. 그럼 지금 45도에 대응하는 게 2고요. 60도에 대응하는 게 루트 6입니다. 그럼 이거 특수각이니까 1대 2대 1대 1대 루트 2죠? 그럼 여기 루트 3. 여기는 1대 2대 루트 3이죠. 여기. 그래서 A의 길이 1 더하기 루트 3이다. 공식 안 쓰고 저렇게 특수각 그림으로 가능합니다. 뭐가 편할지는 뭐 연습하다 보면은 일단 처음에는 이걸 연습하게 될 거예요. 처음 배웠으니까. 근데 하다 보면 이거 삼각비에서 다루던 애들이네라는 인식이 들면은 그려도 보고 이렇게 공식으로도 풀어보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코사인 법칙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인 법칙을 쓰려고 봤더니 각 A가 뭐야? 75도기 때문에 사인 법칙도 못 써요. 그니까 얘는 뭘로 풀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려서 풀 수밖에 없는 거야. 방금 한 거랑 너무 똑같죠? 60도, 45도네요. 자, 45도짜리 여기 있고 60도짜리 여기 있죠? 이게 B고 이게 C고 뭐 이게 A겠죠? 방금 그림이잖아. 그럼 얘 어떻게 하는데? 잘라. 그럼 여기가 3 더하기 루트 3이네. 그리고 이거 이제 푸는 스타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뭐 너무 중학교 느낌이긴 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X, 여기는 2X, 여기는 루트 3X. 1대 1이니까 여기도 루트 3X. 그럼 둘이 더하면 루트 3 더하기 1X가 3 더하기 루트 3이죠? 그럼 X는 루트 3이면 됩니다. 여기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2 루트 3. 여기가 3, 3이죠? 루트 3 넣으면 3, 3이니까 여기가 3 루트 2.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3 루트 2랑 2 루트 3이랑 나오고 여기 75도 나온다. 그려서 접근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괜찮나요? 할 수 있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얘는 솔직히 완전 중등 스타일 문제인 거야. 코사인 법칙 느낌이 아니고. 왜? 제일 코사인 법칙으로 풀라고 냈거든. 그거는 그냥 중학교 과정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11-5에서는 하나 더 볼게요. 11-5 두 개 있는데 뭐 두 개가 어떻게 쓰일지가 좀 짐작은 가시죠? 그냥 2번으로 봅시다. 자, 뭘 알려줬어? 세변을 알려줬어. 루트 6과 2와 루트 3 더하기 1 이렇게 알려줬지? 근데 사실 얘는요 얘입니다. 그렇죠? 째예요. 그래서 뭘로 사실 접근하는 게 더 좋냐? 그냥 그려서 접근하는 게 좀 더 좋긴 해. 근데 전혀 그냥 저게 지금 세팅이 돼 있으니까 짐작이라도 들잖아. 근데 전혀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가면 되냐? 코사인 법칙 쓰시면 돼. 왜? 뭘 알아? 세변 알죠? 그럼 코사인 법칙을 써봐. 이런 스타일입니다. 누굴 가지고 쓸 거냐? 본인 마음이에요. 얘로 가볼까? 그럼 코사인 A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2 곱하기 BC 2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1. 그 다음에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럼 4 더하기 얘 제곱하면 돼요. 얘 제곱하면은 4 더하기 2 루트 3 빼기 A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럼 다시 써볼게. 그럼 여기 4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1이고요. 자, 4, 4 더하면 8이고 6 빼면 2겠죠? 여기는 2 루트 3이니까 6이네. 약분되니까 얼마 남아요? 2분의 1 남습니다. 그럼 코사인 A가 2분의 1이니까 A가 될 수 있는 각도는 몇 도?
30도거나 150도가 되겠죠. 소리. 코사인이구나. 코사인 A가 될 수 있는 각은 무조건 하나예요. 양수니까. A는 몇 도? 60도다. 오케이. 자, 똑같은 짓을 누구한테도 할 수 있어? B한테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코사인 B 열심히 땡땡땡땡 구하면은 2분의 루트 2 나올 거예요. 그래서 B는 몇 도? 45도다. 그래서 A 나왔고 B 나왔으니까 C까지 구할 수 있구나. 이런 문제입니다. 대충 느낌은 알겠나요? 그러니까 공식은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외운 공식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11-6에서는 굳이 그냥 풀면 걔는 보자. 대신에 내가 상황을 조금 더 정리해놓고 해줄게요. 11-6 그 중에서 2번 볼 거예요. 각 2번 A, B, C가 A 길이가 18이고 A 길이가 18 B 길이가 15 C 길이가 10입니다. 자, 이때 각 A의 2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A, D 길이를 구해라.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가 A죠? 이 길이가 18이에요. 뭐 BC는 내가 이쪽을 짧게 그렸으니까 여기가 12, 여기를 15로 할까? 여기서 각의 2등분선을 쭉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을 D라고 하겠대. B가 이 상태에서 저 AD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해볼게요. 자, 각의 2등분선 보이네요.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할 수 있는 거 없어? 아는 거 없어? 각의 2등분선 나오면? 얘다. 그 정도는 아시죠? 그럼 12대 5니까 몇 대 몇이야? 15대 15니까 4대 5. 그럼 18이라는 길이를 몇 대 몇으로 나누는데 8대 15로 나누면 되겠지? 요 길이 8, 요 길이 10. 그림이 약간 좀 요상하긴 한데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자, 여기까지 세팅된 거 이해되시죠? 자, 근데 뭐 구하고 싶어? 이 x를 구하고 싶어.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써먹어 보자 이거야. 써먹을 수 있나? 써먹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둘 중에 뭐가 효율적인지는 내가 둘 다 소개는 해줄 테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봐. 자, 여기 동그라미죠? 여기 동그라미지? 그럼 저 각을 알진 못해요. 근데 이 각을 기준으로 12, 8, x 요 세 변의 정보가 있지. 그리고 요 각을 기준으로 x, 10, 15 세 변의 길이가 있죠. 그럼 이쪽에서 코사인 동그라미를 우리가 아까 그 공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이 코사인 동그라미를 요 세 변을 가지고 쓸 수 있겠지. 그럼 둘 다 코사인 동그라미잖아. 그럼 둘이 어때요? 같죠? 그래서 x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등식이 생겨서 x를 구할 수 있다. 이게 풀이 하나고요. 자, 또 하나는 매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전체 삼각형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이 뭐예요? 뭘 알려줬어? A, B, C 길이 알려줬지. 그럼 거기서 드는 생각이 뭐야?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 세 변의 길이가 아니까. 자, 그러면은 각 A, 각 B, 각 C 아무거나 코사인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구할 거냐? 코사인 B를 구할 겁니다. 자, 왠지는 그 다음 과정까지 보고 얘기해 줄게요. 자, 이건 공식이야. 코사인 B는 2A 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코사인 B는 B 기준 양옆이 뭐야? 12랑 18이죠? 2A B분의 2A C분의 그 다음에 12제곱 18제곱 빼기 15제곱이다. 굉장히 하기 싫게 생긴 계산이죠? 12제곱은 144 18제곱은 뭐죠? 324인가? 맞겠지? 20 빼기 2의 제곱이니까 400에 마이너스 80 플러스 4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15제곱은 225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내가 분모를 굳이 안 곱하고 있어요. 왜 안 곱할까? 어차피 약분할 거거든. 약분이 될 거거든. 그래서 분모 그냥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빼보자. 자, 1하고 3이니까 4에서 2 빼면 여기 맨 앞에가 2고요. 4, 2 더하면 6이고 2 빼면 4고요. 4, 4, 8이니까 5 빼면 3입니다. 243. 그럼 쟤는 3의 거듭제곱이죠? 그럼 3으로 약분이 되겠네. 자, 그럼 여기 3이 몇 개 들어가? 하나 들어가고 여기 2개 들어가니까 총 3이 3번 사라지겠죠? 그럼 3 3개 지웁니다. 그럼 얼마 남아? 27로 나누면 9 남아요. 그럼 얼마예요? 8이 16분의 9다. 자, 지금 한 거는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뭐 한 것뿐이야. 세변의 길이를 아니까 코사인 법칙을 쓴 것뿐이야. 단지 계산이 지저분할 뿐. 그러니까 이게 정석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이거 그냥 코사인 법칙 썼구나 이 한마디면 끝날 걸 저 지저분한 계산을 시키는 것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냐? x 구할 거지. 자, x 여기 있죠. 지금 내가 아는 정보가 뭐예요? 이 정보 알죠? 맞아?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약간 다르게 봐야 돼요. 이 코사인 B는 어떻게 구한 거야? 이 A, B, C라는 삼각형에서 구한 거야?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x 길이니까 이 삼각형을 한번 봐봐. 이 삼각형 어때? 코사인 B 알지? 그 양옆으로 변 8이랑 12인 거 알죠? 그럼 우리는 저 x를 구하기 위해서 두 변과 끼인 값을 알고 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써보면 x제곱은 요 삼각형에서 쓰는 거예요. 요 삼각형 양옆에 뭐예요? 8과 12죠? 8제곱 12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12에다가 그 사이에 끼인 값 코사인 B입니다. 얼마? 16분의 9. 느낌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전체 삼각형에서 봤던 코사인 법칙을 코사인 B 구하는데 쓰고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는가? 요만큼 떼와가지고 작은 삼각형에서 그 코사인 B를 활용하겠답니다. 요거는 잘 인식을 해놓으면 쓸만한 내용이니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계산이에요. 해볼게요. 64에다가 144에다가 여기 16 약분 마이너스 108 그러면은 얼마야? 200에서 100 빼니까 10, 100인가요?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10이다. 깔끔. 괜찮죠? 이런 느낌. 아시겠죠? 그렇고요.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마무리합시다. 11-7에서 하나만 할게요. 삼 3번으로 봅시다. 3번. 자, 사인 제곱에 탄젠트라고 돼 있죠. 근데 탄젠트는요 같이 보통 못 놀아. 그럼 탄젠트 보이면 보통 뭐로 바꾼다?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꿔요. 코사인 B분의 사인 B는 사인 제곱 B에 코사인 A분의 사인 A. 자, 이 식을 만족할 때 어떤 삼각형인지 찾으래. 그죠? 자, 그럼 아까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앞에. 사인에서. 그럼 어차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니까 이거는 그냥 뭐로 고치면 된다? A, B로 고치면 돼요. 그게 A 제곱이고요.
얘는 B입니다. 얘는요 B제곱이고요. 얘는 A입니다.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거 좀 꼴 보기 싫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코사인 A는 왼쪽에 곱해주면 돼요. 코사인 B는 오른쪽에 곱해주면 돼요. 아셨죠? 근데 애초에 그냥 이거 약분 해도 될 걸 굳이 왜 써놨대? 약분 하나씩 해도 되죠? 그럼 여기는 A 코사인 A, 여기는 B 코사인 B야. 그럼 코사인이랑 코사인 B를 가지고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변의 길이를 파악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그냥 냅다 대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인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로 고쳐서 볼 수 있었잖아. 근데 얘는 공식으로 가야 됩니다. 코사인 A는 뭐다?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여긴 B만 남아있죠? 그다음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맥락 알겠나요? 자, 그럼 어떤 형태가 지워지냐? 이C 지워집니다. 그럼 요 B는 얘한테 곱해주고요. 요 분모에 있는 A는 이쪽에 곱해주면 여기는 A제곱에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남고요. 이쪽은 B제곱에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남습니다. 자, 양변에 똑같은 게 있나 봤더니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똑같죠? 얘네는 하나씩 지워줘도 될 것 같고 남은 거 써볼게. 그럼 A제곱, C제곱이 남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A 대제곱, 이쪽은 B제곱, C제곱이 남고요. 마이너스 B 대제곱. 자, 다 왼쪽으로 넘길까? 그럼 왼쪽으로 넘기면 C제곱으로 묶으면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 얘네 둘은요? 합차죠? 는 0. 자, 둘이 여기 똑같이 생긴 애가 생겼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묶어주니까 남는 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는 어떤 삼각형일까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란 소리지? 자, 여기서 하나 또 주의할 거 얘기할게요. 자, 얘가 0입니다. 뭐예요? A는 B지. 인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자, 얘가 0이면 뭐야?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그럼 C가 뭐인? 빗변인 이등변입니다. 자, 질문이에요. 자, 그럼 답을 쓸 때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아니야.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지? 즉 A가 B인 이등변 삼각형 또는 C가 B변인 직각 삼각형 요렇게 쓰셔야 됩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얘만 만족해도 되고 얘만 만족해도 됩니다. 자, A가 B인 것만 성립해도 되고 얘가 B변인 것만 성립해도 됩니다. 이거 또는으로 써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한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과제 저번 과제 다른 반이랑 겹쳐서 이상하게 좀 보냈는데 오늘은 제대로 보낼게요.